안녕하세요. 파란수첩입니다. 오늘은 정치권을 뒤흔든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2022년 수사부터 2025년 항소심까지 전체 흐름을 짚어보며 핵심 쟁점을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했던 것이 첫 번째 문제 발언이었습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대장동 실무 책임자였던 고 김문기와 함께 호주 출장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했습니다. 또 하나 쟁점이 된 발언은 이재명이 국정감사 중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 협박했다 라는 두 번째 문제 발언이 있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부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이 발언들이 결국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연결됐습니다. 재판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와서 징역 1년, 집유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와 2025년 5월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습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 요지를 살펴보면 이재명이 김문기와 수차례 출장 골프를 함께 했고 함께 찍힌 사진도 있었으며 업무적으로도 핵심 인물로 협업한 정황이 뚜렷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른다는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조작되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십 명이 찍은 사진을 편집해 4명만 나오게 원본 일부를 떼어낸 것이라 조작된 거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본 것입니다.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기억의 오류 또는 정치적 수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실제로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고 출장도 갔지만 직접적인 인지관계나 정서적 친밀도 기억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치인 발언 중에는 의도하지 않은 일반화나 회피성 발언도 많다는 점에서 이재명의 발언이 유권자를 의도적으로 기만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정치적 발언을 사후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백현동 협박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국토부 공무원들의 진술 및 회의록에 협박의 내용이 없었고 이재명의 발언은 구체적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서 정치적 견해가 아닌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이 의견 표명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결론짓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백현동 협박 발언은 사실관계보다 정책 결정의 압박감에 대한 정치적 해석으로 이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두고 성남시에 요구 압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재명은 이를 협박이라는 표현으로 정치화해 언급한 것이며 이 또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판적 정치 수사를 허위로 단정하면 정당한 정치적 의견 표명까지 처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적 해석의 신중성이 필요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 보호 목적이지만 정치인의 발언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땐 매우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유권자 판단을 현저히 왜곡시킬 정도의 명백한 허위사실은 아니며 정치인의 해명 반박권 등 공론장 기능으로 충분히 균형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 표현에 대한 과잉 형사처벌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모른다는 발언은 기억의 문제이자 정치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면 정치인은 모호하거나 신중하지 않은 표현 하나로 처벌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선거는 정치적 경쟁과 해석의 장인데 이를 형사법의 잣대로 심판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이미 지난 대선 때 국민들이 판단하여 투표로 낙선이 되었죠. 이렇게 국민들의 선택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시점이 총선을 막 지난 시기라는 점에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이 정치의 중립성 원칙을 위반해 야당 유력 인사의 명운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같은 시기 여권 인사들의 더 명백한 허위 발언은 기소조차 안 되었습니다. 이는 선택적 수사 기소라는 의혹이 부상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자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특히 발언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분만 떼어 유죄로 판단하면
정치적 발언 자체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이 된 김문기 전 처장을 매개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정치적 부도덕성으로 몰아가는 전략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와 맥락보다 도덕 프레임에 갇힌 정치재판이라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대법원의 판결은 정치적 발언을 처벌하는 위험한 선례라고 봅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법부가 정치의 영역을 침범하는 대표적 사례이며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과 사법개혁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번 선거로 국민들이 직접 심판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을 위한 기록 파란수첩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